예, 7월 마지막 주에 시사기상도 함께해 주실 분 나오셨어요.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뜨겁죠 이번 주. 어디부터 봐야 됩니까?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정치, 외교, 통일 안 보고요. 내일은 경제, 수요일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잇따라 진행이 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실시가 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 검찰 출신 인사 편중, 경찰국 설치 문제, 네.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여야가 상당히 좀 논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 행안부 이상민 장관 다 나오죠? 다 나옵니다. 뜨겁습니다. 네. 요양병원의 대면 면회가 오늘부터 다시 제한된다면서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집니다. 네. 3차 접종 이후에 접종 효과가 감소한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급속히 늘어나다 보니까 외부 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조치인데요. 또 입소자의 외출 외박은 필수 외래 진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가 됩니다. 네. 아울러 종사자들에 대한 PCR 검사도 강화가 되는데요. 요양병원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4차 접종 후에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 이 국면에 모두 다 힘들지만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오랫동안 장기 입원자들 정말 힘듭니다. 가족들 그렇습니다. 너무 고생하시고요. 네. 참 안타깝네요. 화요일로 가죠. 법무부 업무 보고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독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은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서도 업무 보고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건데요.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복권 가능성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보고가 이뤄질지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 세계가 미국을 주목하는 날이 화요일이 될 것 같다. 왜 그렇습니까? 현지 시간으로 26일과 27일 미국 연준이 이틀간 회의를 엽니다. 네.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거든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예. 지금 우리나라가 2.25%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렇죠.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국내에 있던 외국 자본이 일단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IMF에서는 뭘 하는 거죠?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를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세계 경제 전망이 모두 지금 어두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우리 경제 같은 경우에는 기초 여건을 고려했을 때 주요국 대비 둔화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하향 조정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IMF가 앞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를 했는데 이것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수요일을 건너뛰고 목요일로 한번 가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거든요. 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수요일에 방한을 해서 이틀간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 현안이 있는데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KF21 있지 않습니까? 이 보람의 사업 분담금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계속 분담금을 안 내고 있거든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이게 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요일에는 민주당도 주목을 해야 되죠. 당대표 후보 3명하고 최고위원 후보 8명을 목요일에 확정을 하거든요. 네. 관심은 이재명 의원에 맞설 후보 2명이 누가 될 것인가 이건 이제 관심인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당내 86그룹하고 97그룹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그렇죠. 비명연대를 결성할 것인지 여기엔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단일화를 상황입니다. 한다면 그게 컷오프 전이냐 후냐 이것도 지금 그렇습니다. 관심거리인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역시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이제 2분기 경영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두 그룹 모두 잠정 실적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업 부문별 실적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만큼 각사의 주요 사업 부문별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관심입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이번 주에 가석방을 단행할 예정이라면서요. 지난 20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쯤에 출소할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를 했는데요. 네. 언론 보도긴 합니다만 가석방 대상자에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요.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을 받았고요. 그렇죠. 이병호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하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건 특사는 아니고 가석방이 가석방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